월터 브루스 윌리스는 1955년 3월 19일 지금의 독일이자 당시에는 서독이라 불리우는 이다르 오버슈타인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를렌은 독일 카셀 출신으로서 당시 서독 주재 미군이었던 브루스의 아버지인 데이비드 윌리스와 서독에서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1957년 군에서 전역한 브루스 윌리스의 아버지는 가족과 함께 그의 고향인 뉴저지주 카니스 포인트로 이주한 후 공장 노동자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으며, 그의 어머니는 은행에서 일을 하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도왔습니다. 브루스 윌리스에게는 여동생이 플로렌스와 두 명의 남동생인 로버트와 데이비드가 있었지만, 로버트는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브루스 윌리스는 카니스 포인트 타운십에 있는 펜스 그로브 고등학교에 다녔었는데, 당시 그의 학교 친구들은 그가 말을 할 때 심하게 더듬는다고 해서 그에게 벅벅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브루스 윌리스는 무대에서 연기를 하게 될 경우 말 더듬는 것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드라마 클럽에 가입해 연기에 몰두하면서 말 더듬는 것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 화려한 언변까지 더해져 당시 학생회장으로 선출되기까지 했습니다. 1973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브루스 윌리스는 살렘 원자력 발전소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뉴저지주의 딥워러에 있는 듀폰 챔버스 웍스에서 노동자들을 수송하는 차량 운전자로 일했으며 사립 탐정으로 일한 경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후 연기자가 되기 위해 몽클레어 주립대학교에서 드라마를 전공하기 위해 해당 대학교에 입학했고, 그 대학교에 다니면서 뜨거운 양철 지붕 위의 고양이의 브릭 역에 캐스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977년 대학교를 갑자기 그만두고 뉴욕으로 거처를 옮겨갔습니다. 뉴욕으로 거처를 옮긴 그는 1980년 초 맨하튼에 있는 여러 나이트클럽에서 바텐더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당시 그가 일했던 가장 유명한 나이트클럽 중 하나는 카미카제라는 클럽이었는데, 당시 그의 외향적인 성격은 그를 인기 있는 바텐더로 만들었으며, 이는 그가 연기 생활을 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뉴욕시에서 바텐더로 일하던 그는 오프 브로드웨이 작품 출연 및 여러 오디션에도 참가했으며, 결국에는 문라이팅 TV 시리즈물이죠. 그 시리즈물에서 데이비드 에디슨 주니어라는 역을 맡게 되면서 연기자로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문라이팅이라는 드라마는 코미디와 로맨스가 뒤섞인 TV 시리즈물로서 탐정 사무소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긴장감과 재치 있는 농담으로 어우러진 이 작품에서 브루스 윌리스는 그의 연기력을 유감 없이 발휘했으며, 결국 그는 이 작품을 통해 스타덤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5시즌 동안 방영된 드라마인 문라이팅의 주연으로 캐스팅된 브루스 윌리스는 이 드라마로 인해 나무주연상 골드 글로브상을 수상했으며, 그는 또한 이 드라마의 성공으로 인해 주류 업체인 시그램으로부터 2년 동안의 광고 제안을 받은 후 5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를 벌여들였는데, 윌리스는 술로 인한 건강 악화로 인해 1988년 술을 끊기로 결정하면서 이 회사와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또한 결정했습니다. 윌리스는 또한 1987년 가수로 데뷔해 브루노의 귀환이라는 타이틀의 앨범을 발매했고, 이 앨범은 미국 빌보드 200에서 14위에 랭크됐으며 영국의 UK 앨범 차트에서는 4위에 랭크됐습니다. 윌리스는 이 앨범으로 1987년 3월 US 골드 앨범상을 수상해 가수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주었지만, 가수로서의 경력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브루스 윌리스는 영화배우로서 성공 가도를 달리던 시점인 1987년 11월 21일 라스베이거스에서 데미 무어와 결혼식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둘은 루머, 스카웃, 탈룰라라는 이름을 가진 3명의 딸들을 낳은 후 단란한 가족을 이루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문라이팅에서 그가 보여준 연기력으로 인해 그는 급기야 1988년 다이하드라는 블록버스터급 영화의 주인공으로 발탁되는 행운 또한 거머쥘 수 있었는데, 그는 이 액션 히어로물의 존 맥클레인 역을 맡게 되면서 미국인들은 물론 전 세계인들에게까지 영웅적인 이미지를 강하게 각인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영화에 나오는 대부분의 스턴트 장면을 직접 연기했으며, 이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1억 3,878,852달러, 그러니까 하나로는 약 1,940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다이아드2가, 1995년에는 다이아드3가 개봉되었는데, 다이아드2는 2억 4천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는 약 3,360억 원과 다이아드3는
3억 6,610만 100달러, 그러니까 하나로는 약 5,126억 원의 흥행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3편의 다이아드 시리즈, 그러니까 다이아드 1, 2, 3가 7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는 약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고, 브루스 윌리스는 다이아드 시리즈로 인해 전 세계적인 액션 스타의 반열에 올랐으며 이후 그는 100편이 넘는 영화에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이아드2가 상영될 당시에 브루스 윌리스의 아내였던 데미 무어 또한 고스트라는 영화에서 주연을 맡았었는데, 당시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으로 출연한 다이아드2와 데미 무어가 주연으로 출연한 고스트는 박스 오피스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면서 그들 부부가 출연하는 영화는 당시의 영화 시장을 완전하게 석권한 상태였으며, 이는 현재까지 어떠한 할리우드 커플도 달성하지 못한 기록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1990년 초반 브루스 윌리스는 허영의 불꽃과 1991년에는 허드슨 호크라는 영화에 출연했었는데, 이 두 영화는 흥행의 실패에 약간의 심채기를 브루스 윌리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1991년 토니 스콧 감독의 마지막 보이스카우트 영화에 출연한 브루스 윌리스는 이 영화의 큰 성공으로 또다시 영화배우로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으며, 1993년에는 스트라이킹 디스턴스라는 영화에 출연해 더 큰 성공을 거둠으로써 그의 배우로서의 이미지는 더욱 크게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994년 상영된 리처드 러쉬 감독의 컬러 오브 나이트 영화에 출연해 또다시 흥행 참패의 고통과 비평가들의 혹평을 견뎌내야 했지만, 이 영화는 비디오 대여 시장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어 1995년 미국에서 가장 많이 대여된 영화 20위권 안에 들기도 했습니다. 1994년 브루스 윌리스는 범죄 코미디 독립영화인 펄프 픽션에서 주연을 맡았었는데, 이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자 그는 이제 영화배우로서 흥행 보증 수표라는 이미지를 굳힐 수 있었습니다. 이후 브루스 윌리스는 많은 작품에 출연하면서 지속적인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1997년 브루스 윌리스는 자칼이라는 영화에서 리처드 기어와 연기 호흡을 맞추었는데, 이 영화를 본 대부분의 관객들은 이 영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흥행에 성공한 특이한 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듬해인 1998년 브루스 윌리스는 머큐리라는 제목의 영화에 출연했었는데, 이 영화는 비평가들로부터 아주 혹독한 평가를 받았으며, 1999년 영화 챔피언의 아침 역시 비평가들의 혹평을 받은 것은 물론 이 영화의 제작비는 1200만 달러, 약 168억 원이 들어갔지만 17만 8,278불, 그러니까 약 하나로는 약 2억 5천만 원의 수익밖에 올리지 못한 것으로 기록돼 흥행에 있어서 대참사가 났던 영화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브루스 윌리스가 출연했던 영화가 연달아 실패하면서 브루스 윌리스는 또다시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98년 6월 24일 브루스 윌리스는 당시 아내인 데미 무어와 별거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두 편의 영화 흥행 실패와 아내와의 별거라는 문제가 당시 그를 괴롭히고 있었지만, 행운의 여신은 그의 손을 또다시 붙잡았는데, 마이클 베이 감독의 아마겟돈 영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영화는 1998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영화이며, 브루스 윌리스는 두 편의 영화 흥행 참패로 구겨졌던 체면을 이 영화로 그나마 메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루스 윌리스는 1999년 M.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영화 식스 센스에서 주연을 맡게 되었는데, 이 영화 역시 큰 성공을 거두어 브루스 윌리스의 명성이 유지되는데 일조했습니다. M. 나이트 샤말란이 훌륭하게 연출한 이 영화의 반전은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반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식스 센스의 성공 소식이 전해진 이듬해인 2000년 10월 18일 브루스 윌리스는 데미 무어와 결국 이혼하게 된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팬들에게 전하게 되었죠. 데미 무어와 이혼한 브루스 윌리스는 배우인 브룩 번스와 2003년 약혼했지만 10개월 만에 헤어졌고, 2009년 3월 21일 그는 모델인 에마 해밍과 결혼했었는데, 브루스와 에마 사이에는 2명의 딸을 두고 있으며, 당시 그의 결혼식에는 데미 무어의 사이에서 태어난 3명의 딸들과 데미 무어 또한 그 결혼식에 참석해 그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연기와 함께 평생을 보내온 브루스 윌리스는 대부분 영광스러운 나날을 보낸 것으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대중들의 인기에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는 연예인들의 숙명과 그에 따른 극도의 스트레스로부터 그 또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브루스 윌리스가 그가 연기를 그만두기 마지막 몇 년 동안 저예산 독립영화와 공상과학영화에 특별히 많이 출연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그가 출연했던 거의 모든 독립영화들은 비평가들로부터 엄청난 악평을 받았으며, 그 시기, 그러니까 2021년도에 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매우 혼란스러워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당시 브루스 윌리스와 영화 작업을 같이 했던 사람들은 그가 왜 그곳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전했으며 대사 또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마이크 번스 감독의 아웃 오브 데스에 출연한 브루스 윌리스는 그 영화의 주연급으로 캐스팅됐지만 결국에는 그의 대사 분량은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며 영화 감독인 마이크 번스는 브루스 윌리스가 포함된 모든 장면을 단 하루 분량으로 줄인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2년 3월 30일 드디어 브루스 윌리스의 가족은 그가 언어 표현과 이해를 제어하는 뇌 영역이 손상돼 장애인 실어증 진단을 받았다는 발표와 함께 이로 인해 브루스 윌리스가 연예계를 영구히 은퇴한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브루스 윌리스는 은퇴 당시에도 그가 출연한 영화들 중 아직 개봉되지 않은 영화들이 11편이나 더 있었습니다. 2023년 2월 16일 브루스 윌리스의 가족은 그가 전두 축두형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요. 메이오 클리닉 플로리다 캠퍼스의 신경과 전문의인 그레그 데이라는 전문가에 따르면 전두 축두형 치매 증상에는 언어 소통 장애와 어떤 현상에 대한 이해력에 어려움이 있고 특정한 상황을 잘못 해석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브루스 윌리스는 현재 그의 아내인 에마 해밍 윌리스가 대부분 돌보고 있으며 전처인 데미 무어와 자녀들 또한 가끔씩 그를 찾아온 후 돌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에마는 브루스 윌리스가 전두 축두형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에 그의 간병인이 된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딸인 루머 스카우트 탈룰라 윌리스를 포함한 그의 가족들도 그를 돌보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연기자로서 큰 족적을 남긴 브루스 윌리스가 전두 축두형 치매 진단을 받고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누구나 병에 걸릴 수 있고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또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독과 좋아요 및 알람 설정은 심사숙고할 필요 없이 가뿐한 마음으로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